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뭐 가나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싶어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두서없이 얘기 말씀드릴 것 같고, 일단 전술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랑 뭐 이강인 선수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벤투 감독에 대한 어떤 이번 대회 전체를 한번 중간 뭐 거의 이제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16강전에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빡빡한 상대를 만나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평가를 하면 어떨까?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좀 푸념 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네. 좀 팬들의 반응에 대한 좀 불만인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또 잔소리 같은 얘기를 듣기 싫으시면 그냥 끄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제 거 말고 다른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조금 그래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찍고 있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저께 진짜 안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진했다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손흥민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손흥민 선수가 기량이 지금 이제 그 부상 이후에 컨디션이나 어떤 이런 게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게 과연 그 스스로만의 어떤 문제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어저께 경기 중에 제일 찬스를 많이 잡은 선수가 사실은 저는 김진수 선수라고 생각해요. 전반전부터 크로스가 진짜 많이 나왔고 실제로 도움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후반전에 동점골이 될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도 했고 헤딩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팀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가나의 집중 여지를 받을 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머물러 있다가 꼭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가운데로 움직여줍니다. 중앙 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공을 받으러 이동하거나 중앙 쪽으로 이동해주면 오른쪽 수비수였던 램프티이거나 아니면 다른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좁혀오느라고 측면 공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측면을 놓고 측면을 그냥 그 공간 내버려두고 손흥민 선수한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 누가 쓰겠어요? 왼쪽 풀백이 쓰죠. 앞에 공간이 열리니까. 그 공간에서 덕을 많이 본 게 김진수 선수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그냥 라인 쪽에 서 있었다라 그러면 그런 찬스가 왔을까? 절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엔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어이기 때문에 그 가나 선수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는 본인도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경기가 본인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또 공도 많이 와야 선수도 신이 나는데 그걸 못하게 너무 많이 따라붙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그렇게 막 썩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고군분투한 경기가 아니었나 안 보이는 와중에도 고군분투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 후반전에 저는 한 2개 정도는 슈팅을 좀 과감하게 시도해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거 외에도 분명히 팀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손흥민 선수 이렇게 실드 치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 해도 다 팬들이 너무 예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한테 더 잘해야 된다. 더 슈팅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여론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손흥민 선수 조금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하나 또 아쉬웠던 점은 이제 황희찬 선수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정우영 선수가 나왔고 제가 정우영 선수가 한 번은 최전방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뭐 사사이 나올 때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상도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황희찬 선수가 제대로 몸 상태가 괜찮았다 그러면 지금 그 방금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 롤 있잖아요. 측면 쪽에 벌려서 가지고 드리블도 시도하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중앙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수비 끌고 움직여주는 거. 그거를 황희찬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뭐 나상호 선수도 이제 굉장히 여론이 많이 좋아졌죠. 이 대회 전이랑 완전 달라진 상황이 됐는데 나상호 선수도 드리블이 좋긴 하지만 아직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상대로 1대1에서 압도적으로 강점이 있다. 이 선수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한 걸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많이 그리웠습니다. 황희찬 선수 장점은 그 허벅지에서 나오는 힘과 스피드를 동시에 갖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저돌적인 거에서 순간적으로 그 이렇게 차는 척하다 접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1대1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불러냈을 때 1대1을 할 수 있고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 또 본인이 마무리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만큼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조금 더 전방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또 중원에도 같이 힘을 실으면서 이런 어떤 좀 다른 경기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많이 좀 짊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왼쪽 측면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측면 쪽으로 풀백을 불러내거나 혹은 불러냈다가 다시 중앙 쪽으로 가담하면서 데리고 가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 외에는 또 약간의 어떤 위협적인 선수라고 할까요? 그 유럽에서 이제 유럽 선수들도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이 특장점, 약간 그 뭐 육각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를 딱 뚫고 나온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백업 선수가 조금 없는 게 지금 벤투 감독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조금 더 희생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삐져나온 선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또 꼭 드리면 다들 생각하시겠죠. 우리 강인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강인 선수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려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질문 주신 분이 또 댓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강인 선수의 후반 교체 출전은 지금 다들 만족스러우신 거잖아요. 잘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선발로 왜 안 쓰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사실 이강인 선수가 뛸 만한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상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최전방에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이재성이나 그 다음 경기도 정우영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보다 좀 더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정우영 선수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어제 경기 자체로는. 하지만 이제 전방 압박할 때나 이런 때는 확실히 장점이 있고 이강인 선수가 허리 쪽에 좀 많이 가담을 하는 선수라 그러면 그 정우영 선수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였는데 그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전은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골을 넣고 싶으니까 좀 앞에서 더 움직일 선수이면서 수비할 수 있는 선수 찾아서 정우영 선수를 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둘 다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러면 그 최전방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물론 이재성 선수는 중앙 쪽으로 많이 내려오지만 이재성 선수는 우루과이전에서 그 벤탄쿠르나 발베르데를 제어하는 것들을 이제 그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짤방 같은 걸로 봤는데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아마 이강인 선수가 이재성 선수 같은 능력을 가지지는 아직 못했다. 공격적인 능력은 뭐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는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잘한다는 걸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완벽한 선수가 아니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윙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또 하필이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그 문매를 맡고 있는 권창훈 선수가 겹쳐 있어가지고 그걸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강인 선수랑 권창훈 선수는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주전 비주전의 관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기는 나상호 선수도 안 나오고 이제 권창훈 선수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권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재다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권창훈 선수가 사실은 어저께 경기 중에 그렇게 못했나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눈에 안 띈 거는 맞습니다. 눈에 안 띈 건 맞는데 눈에 안 띄었다 그래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수를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수비라는 거는 사실은 공이 와서 태클을 할 때만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을 때 공이 위험 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뒤로 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성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권창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졌던 장면들은 잘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잡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흥민하고 김진수 선수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힘을 싣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오른쪽까지 올라가면 이게 밸런스가 좀 위험해지죠. 사실은
그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왼쪽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까지 다 올라가 버리면 좌우 양쪽에 공간이 너무 넓게 벌려지게 되니까 그럴 땐 중앙 선수들이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감이 잡기가 힘들어지죠. 왼쪽이 올라갈 때는 오른쪽이 안정적으로 뒤를 지켜주거나 중앙 쪽이 가담해주면서 이 어떤 역습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권창훈 선수가 그런 임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고 그게 이제 뭐 이강인 선수랑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가나전 같은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오른쪽 윙은 사실상 진짜 다른 선수들 그 고생하는 자리 거를 다 치우러 다니는 청소부족 같은 그런 어떤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돌쇠 같은 임무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막 항상 슬램덩크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냥 가자미가 있어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가자미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강인 선수한테 우리가 가자미의 플레이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미같이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화려한 공격 같은 것들 보여주기 원하는 건데 그게 0대0 상황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한테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저께는 이제 뭐 그런 뭐 이렇게 글도 봤었어요. 제가 그 뭐 권창훈 선수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밸런스가 잘 잡혔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이상한 말인 게 뭐냐면 신호등 설치하는 게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적게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안 풀리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권창훈 선수를 넣어서 구상 자체가 안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경기인 거죠. 그리고 그게 틀렸냐? 아니다. 시도는 그랬다. 근데 결론적으로 틀린 거고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손에 맞는데 그게 뭐 가나 쪽에 떨어진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어렵게 된 거고 원래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땐 안 풀린 건 맞다. 책임을 누가 지냐? 벤투 감독이 져야죠. 그렇긴 하지만 권창훈 선수 넣은 게 이게 무슨 굉장한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실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썩 잘 됐던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점 장면 2개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위기도 안 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권창훈 선수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들어온 장면들에서는 2골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득점이 필요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전반부터 60분 어저께 제 기억에 13분에 들어왔거든요. 약 60분 정도를 수비를 하고 공격을 같이 하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이강인하고 마지막 30분, 40분에 힘을 몰아쓰는 이강인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체 뭘 보고 싶으신 겁니까? 90분을 뛰면서 기진맥진한 이강인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저께처럼 번뜩이는 도미 같은 펄떡펄떡이는 이강인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게 오른쪽에 가자미들이 해줄 거는 가자미들이 해주고 이제 그 선수들이 조금 못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될 때는 변화를 필요할 때는 힘을 몰았을 수 있게 이강인 선수한테 그때 바꿔주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강인 선수 쓰자고 선발로 쓰자 하는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길 수도 있고 또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그럼 또 뭐라고 하실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선택이라는 게 진짜 이상한 선택이야? 이게 이렇게 막 불만 가질 정도의 이상한 선택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 쓰는 거 오케이 쓸 수 있습니다. 감독 따라 쓸 수 있고 벤투 감독이 쓴다 그래도 저는 뭐 생각이 있겠거니 라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권창훈 선수 쓰는 게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선택의 문제인 거죠. 선택의 문제고 감독의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어저께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그 도움을 올리니까 굉장히 이강인 안 쓴 게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벤투 감독이 넣어서 그걸 그 타이밍에 넣어서 만들어낸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30분 40분 동안 진짜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야 이거는 네, 선택이 문제지 않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길어졌네요 또.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벤투 감독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좀 팬들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벤투 성과는 전 이번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떤 의미냐면 저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월드컵이 제대로 기억나는 월드컵이 98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네덜란드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전을 딱 끝나고 정말 5대0으로 진 다음에 진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거실로 나왔는데 해가 막 뜨고 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막 떠올라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로 물론 그 다음 때에서 너무 멋진 4강 신화를 이뤘지만,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던 것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가지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들하고 만났던 적은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2년은 좀 특수했으니까 빼시죠. 워낙 이제 조직력도 이제 오랫동안 맞추면서 장점이 있었고 홈에서 열린 경기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뭔가 하여튼 분위기부터가 달랐잖아요. 그때는 제외하고 다른 대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회만큼 우리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대회가 없었고,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나가 뭐 피파 랭킹이 낮으니까 약한 팀이라고 생각은 전 안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래도 강하다고 하는 팀들, 우루과이도 어저께 포르투갈 상대로 지긴 했지만 이 팀 무시할 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팀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스타일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붙는다 그러면 반반쯤 되지 않을까요? 승리할 가능성이. 근데 이제 2018년 월드컵 때 마지막 경기 독일전 있잖아요. 독일전을 다시 붙는다 그러면 저는 열에 9은 질 것 같아요. 열에 8 정도 질까요? 비기는 거 하나, 지는 거 하나. 1대 10%, 10%, 80%이 정도? 지는 게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시 10번 붙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확률을 높여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패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벤투 감독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뭐 선수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 벤투가 아니라 주제 무리냐 펩 과르디올라나 심지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결과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는 거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일리 있게 해서, 이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게 다시 한번 붙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그건 잘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였고 이만큼 보여줄 거였어 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준비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결과는 따라올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팬 분위기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싫은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비판이랄 게 없어요. 그냥 진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다 욕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능력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텐셜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킬리안 음바페가 없으니까, 혹은 손흥민 선수가 한 명이니까. 세 명이었으면 더 잘했겠죠. 예. 그리고 우리 허리에도 카세미르가 있었으면, 뭐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세계 뭐 지네딘 지단이 갑자기 우리나라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그 어떤 이 벤투호의 내용들, 과정들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를 안 하고 자꾸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라고 해요. 증명하는 자리 맞죠? 근데 증명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그 내용을 준비할 뿐이지 결과를 준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결과를 어떻게 준비해요? 그럼 다 모든 팀들이 다 3승하는 결과를 다 준비해서 오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경기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기려고 할 거야 하는 플랜만 준비해 오는 거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보잖아요. 마음 졸이면서 보는 이유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즐거움인 건 알겠는데, 왜 결과가 안 따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경기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했다. 일단 잘했다. 결과 저도 아쉽죠. 저도 아쉽고 저도 싫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결과를 장담하고 축구를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강팀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브라질 정도 되는 팀이었으면 저도 막 야 이번 경기는 너무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겠는데 어제 경기 내용은 우리나라가 대표팀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말 모든 게 다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가 제일 좋을 때 경기력이 한 뭐 100점이라고 칩시다. 100점짜리 경기력을 쳤을 때 어저께는 제가 보기엔 한 80점에서 85점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제점이 아니었어요. 되게 좋은 경기였는데 가나가 우리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는지 86.7점 받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짜리 경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80점 이상 넘으면 곧잘했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예를 들면 그러면 우루과이전하고 가나전 다 저는 8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저는 이거는 잘한 거다. 이건 잘한 거다. 다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왜냐면 축구라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우리가 얘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 약점을 잘 노렸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더 잘했고 그러면 지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분위기가 좀 불편하고 좀 싫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갈 때도 등수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저도 뭐 줄 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부담되거든요. 줄을 그냥 세우기 시작하면 1등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고 한데 3등이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10등이 되면 더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알겠어요.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줄 세우기 그만해야 된다. 뭐 교육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에서는 왜 이렇게 또 너무 열심히 줄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대표팀 자체적으로나 뭐 우리 팬들도 16강 진출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게 무슨 헛된 막 그런 어떤 그냥 즐기는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내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일단 괜찮았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지 선수들한테도 응원이 되는 거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막 엄청 막 비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도 알 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도 많이 아쉬울 거고 그래도 우리가 내용적으로 괜찮았으니까 포르투갈전을 다시 한번 해보자. 어렵겠지만 지금 만났던 두 팀보다 더 강한 팀이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그냥 경기 지기만 하면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 졌으니까 이거 망했어. 너희 못했어. 막 누구 뭐 욕해.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저는 선수들을 왜 밖에서부터 그렇게 박살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속상하고 지금 울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는 등수가 그거밖에 안 나오냐?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누군가는 승부욕을 발휘해서 이기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수능처럼 막 온갖 12년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시험보고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하루아침만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을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던 거랑 전혀 다른 공격력이나 어떤 이런 경기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전술 들고 나오면 제가 비판을 하겠죠. 왜 잘하던 거 안 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고 기다려주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라고 그 내용이 결과로 연결되기를 응원해야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다들 그렇게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투호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무 1패로 16강 탈락 위기인 거에 대해서 제가 반가워할 리는 없다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하고 있고 우루과이전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우루과이한테는 일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비기면 나쁘진 않아. 이기면 최선이야 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거고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를 했을 거고 가나전에서는 일단 이기자. 일단 이겨서
가나를 잡고 마지막 경기를 조금 편하게 가자. 비기기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거기 때문에 어제 경기도 그런 어떤 공격적인 면에 조금 더 무게를 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뒤를 맞는 결과가 또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루과이전에는 수비가 되게 좋았는데 어저께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좀 더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뒤가 얇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밸런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깨면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수비적으로는 취약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다 그런 밸런스의 문제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두 경기 다 준비해온 플랜대로 잘 해왔다. 그런 면에서 벤투 감독도 잘하고 있고 선수들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어떤 이게 안 됐던 거죠. 그게 뭐 물론 역량 부족이라고 말하는 거냐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진짜 더 잘했으면 더 완성도 있게 더 집중하고 더 잘했으면은 이길 수도 있는 상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기 다. 근데 못 보여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80점은 줄 수 있다. 무조건 두 경기 다 80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자,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 뭐 예상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그 1번 시드라고 하죠. 가장 그 먼저 1번 포트에 배정돼 가지고 그 가장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 상대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면 내려서게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내려서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또 못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게 막히게 되면 조금 당황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일이 확고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대로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확률이 크진 않겠죠. 저도 뭐 돈 걸라 그러면 포르투갈 쪽에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떤 때 뭐 전에 있던 대회들에서 만났던 팀들 어떤 팀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마지막 경기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니까 결과가 한 번만 따라주길 바랄 뿐이죠. 저도 그렇게 응원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그만하고 저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제 얘기가 좀 거슬려셨다 그러면 뭐 댓글로 욕하세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혼자 떠들다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포르투갈전 끝나고 기쁜 소식으로 한번 다시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